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긴 듯합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본전도 못 찾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쯤 괜히 했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베를린 소녀상 철거, 그냥 두었던 것이 훨씬 낫다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가했던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 독일 한 구석에 위치한 이 베를린, 이 촌동네에 이름도 잘 모르는 미테라는 구청, 그곳에서 길거리에 있는 동상 하나. 베를린을 촌동네라고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욕먹으려나? 제가 베를린을 촌동네라고 부른 건 도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독일의 수도죠. 독일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놀기도 좋고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베를린이죠. 그런데 독일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쾰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또는 남쪽에 위치해 있죠. 독일을 먹여 살리는 공업시설도 거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융도 역시 프랑크푸르트죠. 베를린이 드레스단과 함께 스타트업을 잘 육성해서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아주 많이 주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로죠. 그렇게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독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어떤 주류에서 조금 구석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베를린이죠. 물론 정치 이슈는 베를린입니다만 공항, 글쎄요. 그냥 베를린 테겔 공항은 버스터미널 수준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런 베를린에,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어딘지 모르는 이 길거리에 소녀상 하나 두었다고 해서 모든 독일인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알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위안부가 무엇인지 독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일본의 이 무모한 외교 작전 실패로 이제 정말 독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지금 이런 베를린 구청의 결정에 붕괴를 하고 있죠. 소녀상을 세워서 이 시대가 가졌던 아픔과 고통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서 그보다 더 크게 그 효과가 소녀상 철거라는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의 당시 만행은 더욱더 언론사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목소리와 이런 베를린 밑에 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같이 붕괴했던 독일 시민들에게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소녀상 철거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보시면요. 처음 소녀상을 베를린에 세우고 철거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보도했던 언론사는 독일 베를린 소재한 타츠 통신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소녀상 철거 명령이 떨어지고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베를린 모르겐 포스트를 비롯해서 RBB24, 베를리너 짜이퉁, 기타 등등 베를린에 소재한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융벨트 그리고 융에 프라이하이트 등 청소년을 위해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론사들이 철거 논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녀상이 갖는 그 의미와 일본의 과거 만행도 함께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디 벨트,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신문사죠. 이 독일 주간지로 가장 권위 있는 이 전국지인 신문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소녀상 철거에 대해 세세히 다루기 시작하면서 일본 위안부 문제를 집중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신문의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중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일 사람들이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디 벨트지 기사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는 10월 13일 기사이고요. 기사 제목은 왜 베를린에 세워진 기념물이 철거돼야 하는가입니다. 신문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과거사에 관해 유럽 이웃국가와 화해를 했으며 독일의 범죄적 과거사를 해결해 왔으나 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하면서 일본이 예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 평화의 조각상은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비문에 적힌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디벨트지는 위안부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위안부라는 개념은 바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황제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지배했던 지역의 매춘부와 성노예로 투입된 여성들이다 라고 서술을 하면서요, 일본의 만행에 대해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위안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말로 위안부를 트로스트 프라우엔이라고 하는데, 트로스트는 위로, 위안 뭐 이런 뜻이고요. 프라우엔은 여성들이라는 뜻으로 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냥 바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이 부분을 당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트로스트 프라우라는 단어에서 트로스트는 당시 전선에 있던 군인들에게 기부하는 행동을 가리킨다고 서술하면서, 이는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절대적인 언어의 왜곡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없어서 직역을 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기부한 행동으로 독일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라, 이건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적 왜곡이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계속해서 한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추측컨대 20만에서 40만의 여성들이 끌려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은 이런 어두운 역사의 한 장면을 이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더 이상 회상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베를린 밑에구청이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 전시 허가에 이어 철거 명령을 내린 과정을 조목조목 전하고 있습일 그리고 밑에 구청장이 지금 얼마나 곤란해하는지도 전하고 있죠. 이 신문의 보도 날짜는 13일이니까 14일 내려졌던 철거 보류 결정 전에 생성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언론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요, 일본이 한국의 국민성과 독일을 너무 무시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인데 왜 그들은 아직도 그 점을 인정을 안 할까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과거사 참여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 점을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독일 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했던 거죠. 일본은 바로 소녀상을 두고 외교 전략을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사실 독일 사람들은 베를린 촌동네 거리에 세워진 이 소녀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철거 명령으로 부당한 일본의 압박, 그리고 이에 대해 베를린 구청이 굴복했다는 독일 시민들의 분개,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의 만행이 더욱더 알려져 버렸습니다. 저번 주 이것 때문에 정말 우울했는데, 이번 주는 이것 때문에 다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게시판에 오셔서 매번 소녀상을 두고 비판하는 일본 분과 몇몇 구구 세력분들, 저에게 이제 소녀상 관련 악플 좀 달지 말아주세요. 클릭수가 900번인데 댓글이 100개가 넘어요. 저도, 우리 한국도, 독일도,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과거 일어났던 사실과 이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이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